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등방성으로 3차원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인비트로에서 해마 내부에 CA3, CA1 연결을 인비트로 환경에서 재구성해본 논문에 대해서 발표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네이처 자매지에서 발표되었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인비트로는 작년 기준 4.7 정도로 높은 저널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리서치 그룹은 책임연구원이신 최나관 연구원님의 그룹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 분의 랩에서는 브레인원 칩이나 혹은 하이드로겔을 베이스로 한 멀티플렉스 바이오세이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뉴럴 서킷 원칩, 오늘 발표하게 될 이 연구와 혹은 뇌에 존재하는 혈내 장벽을 인비트로에서 배양하는 논문 등을 쓰셨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키워드인 비등방성에 대해서 비등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방향에서 수기를 쟀을 때 방향에 따라서 그 수기들이 서로서로 달라지는 특징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 비등방성이라는 단어를 세포와 매트릭스 물질의 정렬을 표현하기 위해 비등방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비포 상에서 세포와 매트릭스 물질은 주로 비등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세포들은 이제 심근세포나 이번 논문에서 수환할 세마에서의 CA3와 CA1N들이 있는데 이 CA3, CA1 외로는 비등방성일 뿐만 아니라 단방향성이 있기까지 합니다. 즉 CA3에서 CA1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지만 CA1에서 CA3로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과 같이 세포들과 세포들 사이로 이 매트릭스 물질이 있는 구조가 인비보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세포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비트로 상황에서 비등방성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양법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전기적 혹은 자기적 혹은 기계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러한 비등방성을 나오자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자기력을 쓴 경우에는 이 매트릭스 물질 안에 세포와 실피드, 자기장에 반응하는 비드를 넣은 다음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해줌으로써 비등방성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기 컨트롤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자기적인 자극을 주지 않은 경우이고 오른쪽 부분이 자기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인데요. 결과를 보시면은 세포가 조금 비율 자체는 오히려 자기장에 자극을 줬을 때 좋으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뉴라이트 돌기나 수성 돌기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뉴런들 간의 연결의 길이라든가 혹은 수성 돌기 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결과의 문제점. 그리고 비보 상황에서 마그네틱 히트가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비등방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는 한계가 명확한 것이 이 콜라겐 솔루션 양단의 6V 전압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콜라겐 솔루션에 3.5mA라는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와 전압을 통해서 콜라겐이 잘 분해가 되긴 합니다만 이러한 조건은 사실 이 세포를 담궈둔 콜라겐 솔루션과 함께 배양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콜라겐
정렬한 콜라겐들을 여러 다발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엮은 다음에 이 막에다가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는 확연히 인비버 환경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경우에들은 보통은 연예율이 잘 되긴 하겠지만 그게 불균등하답니다. 혹은 세포가 자라기에 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조명하기에는 더욱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CDMS를 사용하여서 물랑말랑한 물랑말랑해서 세포 배양이 자주 쓰이는 식입니다. 콜라겐 피블로제네시스, 콜라겐 섬유화라는 과정을 이용하여 세마 내부의 CA3, CA1 내부 연결을 보낼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균일하고 비등방적인 연결을 아주 부드럽고 또한 아주 잠깐의 배령을 통해서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CDMS가 말랑말랑 물질이라 매우 잘 변형이 되는데 이때 양단으로 당기 상태에서 콜라겐을 로드해줍니다. 콜라겐을 상온에서 콜라겐 피브로즈 제네시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로드해준 순간 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콜라겐을 살짝 젤레이션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작업이 다 해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콜라겐의 CDMS를 일단 놓은 순간부터 양단에 변형을 해제했을 때 힘이 가해져서 콜라겐들이 이 방향으로 정렬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결과적으로 CA3와 CA1 사이에 이런 수석들이 쭉 확장을 해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 콜라겐 피블로 제네시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콜라겐을 PDMS에 로드해주면 이런 식으로 콜라겐 섬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안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변형이 릴리 되기 전인데 그냥 릴리 딱 되는 순간 이 위아래에서 자국이 막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 PDMS를 변형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나중에 인스타 부분 여기다가 콜라겐을 쭉 넣어줍니다. 그리고 1, 2, 1, 2, 3가 있는데 2에다가 아까 넣어준 콜라겐과 똑같은 걸 넣어주고 오늘 아까 제가 C3, C1을 변한다고 했으니까 왼쪽에는 CA3, 오른쪽에는 CA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렛을 쭉 당겨주면 균일하게 CA3, 일반 콜라겐, CA1이 남겨지게 됩니다. CA1, CA3는 콜라겐과 함께 이제 섞여서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클램프와 이렇게 연결 상태 좀 느려졌기 때문에 자극을 놔주면은 안으로 위에서 위아래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CA3가 있고 CA1이 있고 콜라겐이 이렇게 가로로 연결이 되어서 CA3가 CA1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형을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건지냐를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생기냐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인덱스 1에 가까울수록 가로로 정리되고 마이너스가 세로로 정리되고 0에 가까우면 무작위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CA3, CA1 그 가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이때는 변형의 크기가 많이 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0.5라는 뜻은 원래 길이에서 길이보다 절반 정도의 길이가 절반 정도가 더 길어지도록 PDMS를 늘리는 것이겠죠. D에 대해서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된다는 기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라겐 피블로 제네시스에서 힘을 가해줄 때 약간의 콜라겐이 약간 섬유화가 되어야 힘을 돌아가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변형을 시켜주기 때문에 변형이 제대로 진행될 만큼은 콜라겐이 이제 정렬이 안 돼서 힘을 가해줘도 굳이 정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콜라겐 섬유가 너무 길어져서 변형을 가해줘도 잘
그 로테이션이 잘 안 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이 적당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 잘 정리가 됐는데 과연 저 안에 CA1, CA3 세포들이 이 세포들이 잘 형성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CA3, CA1의 형태를 보자면 덴드라이트 수상돌기가 수상돌기에서 이제 막 뻗어나오기 시작한 줄기와 수상돌기 끝까지 브랜치들이 숫자를 구해볼 수가 있고, 또한 전기 생리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커런트 클램프 피지컬에서 방식을 통해서 150피코암페어와 마이너스 150피코암페어 넣어줬을 때 다음과 같은 액션 포텐셜 마이너스 50피코암페어에서는 레지스티브 포텐셜이 관찰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액션 포텐셜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배운 방식대로 레지스티브 포텐셜, 액션 포텐셜, 그리고 스트레스홀드 포텐셜이 있는데 그 각각 수치들이 매우 저희가 고등학교 배웠던 수치들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풋 리시스턴트도 따로 구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각각의 전류를 여러 번 넣었을 때 그 스틸이 한 포텐셜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넣어진 전류에 따라 스틸이한 볼테이지가 달라질 것인데 그 비율을 구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류를 넣어줌을 통해서 이 액션 포텐셜이 헬리트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결과가 기존의 인기부에서 진행됐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형태적인 스코어가 제대로 구성되었냐 말고 연결이 되어 있냐, 시냅스 구조가 제대로 구성되냐고 시냅스 간의 연결이 잘 되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칼슘 이미지 방식을 통해서 과연 CA3 실제 인기부에서는 CA3와 CA1과 단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CA3를 자극해서 CA1에 과연 신호가 잘 전달되는 걸 보려고 하는데, 이때 활용한 방식이 칼슘 이미지 방법입니다. 칼슘 이미지 방법,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건 프라2라는 물질인데요. 이 프라2라는 물질은 이제 350나노미터, 480나노미터라는 파장 빛을 받았을 때 51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에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칼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흡수하는 상태가 달라지는데, 보통 칼슘이 없는 경우에는 380나노미터, 칼슘이 있는 경우에는 34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방출하는 그 빛의 그 세기를 통해서 여기 CA가 칼슘 이온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CA1에 115개 세포 중에 한 97개 세포들이 실제로 변형을 가해주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단행에 변형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변형을 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변형한 경우에서 훨씬 더 가능한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을 쥐어준 것 분에 340 빛을 쥐어주는 것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340 아까 340나노 제가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노미터의 파장에 빛을 쥐어줬을 때 더 많이 이제 반응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변형했을 때 연결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CA3에 자극을 줬을 때 CA1 쪽에서 먼저 변형을 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칼슘 이온의 농도가 변화가 있으나 변형시키지 않은 경우에서는 농도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시냅스 후에 연결 후에 여러 리셉터들이 있는데 그 리셉터들이 과연 잘 형성이 되었느냐도 이 논문에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고자 한 그 시냅스 연결 후에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에서 보고자 한 것은 AMPA라는 NMDA라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 대해서 이들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시냅스 부분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은 저희가 그 이온 펌프를 통해서 액션 볼테이지가 발생하게 되면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는 글루타메이트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들은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그중 2개 NMDA와 AMPA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왔을 때 시너리 열려서 이온들이 막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NMDA 그리고 이 NMDA 경우에는 시션 포텐셜이 가해졌을 경우에 시션 포텐셜이 시냅스에서 가해됐을 경우에 떨어져 나가면서 이 이온들이 위아래로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압박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AMPA는 CNQX라는 물질을 통해서 턴오프 될 수가 있고 NMDA는 ATV라는 물질을 통해서 턴오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 TTS라고 해서 모든 채널을 다 꺼버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먼저 TTS를 투입해본 결과 자극을 주었을 때 칼슘이온 농도가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APV랑 CNQX를 했을 때 이게 시냅스에 있다 보니까 C1분에 있는 것입니다. C3에서 칼슘이온 농도가 변화를 한다순 치더라도 이게 칼슘이온 농도가 변하더라도 APA와 NMDA가 같이 있으면 이 포스트 시냅스 쪽에 칼슘이온 농도가 증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APV와 CNQX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하는가,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에 대한 시험도 진행하였고 40mm 볼테이지를 클램프해줄 경우에 AMPA가 비활성화되고 NMDA만 볼 수 있는데 APV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데 APV를 딱 가해주면 NMDA 딱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봤으면 NMDA가 있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60mm 볼트를 클램프해주면 NMDA가 비활성화되는데 이때 CNQX를 넣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고 따라서 AMPA가 존재하거나 따라서 둘 다 모두 존재하거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연구는 아주 성공적으로요. 이 비보에서의 CA3, CA1 연결을 인프트롤 내부에서 잘 구현했었는데 아주 짧은 변형을 통해서도 스탠스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이 정렬을 구현할 수 있었고 또한 짧은 변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가는 정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렬이 매우 승리했고 또 어떠한 세포 종류라든가 세포 밀도 같은 어떤 물질이 몇 차원이든 3차원이든 2차원이든 다 작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분은 스트레처워크로 여러 뇌신경 질환들의 표현형이 아주 베이직한 심플 네트워크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뇌신경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인한 그런 뇌신경 질환 연구가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논문을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